네, 안녕하세요.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학교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그 유형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사례는 어떤 사례인지요? 네, 오늘 사례는 한 명의 피해 학생과 3명의 가해 학생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피해 학생 A가 이제 수업 시간과 이제 자율 교육 시간에 과제 등을 발표하려고 할 때 이 가해 학생인 B와 C, D 이 3명의 학생이 그 A가 발표하는 현장에서 직접 이 A 피해 학생을 가리켜서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말을 하면서 놀리고 그리고 다른 수업 시간에서는 이 피해 학생을 가리켜서 자기가 잘난 줄 안다, 쟤를 진짜 못 봐주겠다, 이제 이렇게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SNS 단체 채팅방에서도 이 피해 학생을 가리켜서 공부를 정말 못한다, 아 진짜 설명충 누구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을 놀려온 사안입니다. 이번에는 일종의 언어적인 집단 따돌림에 해당하는 사안이네요. 네, 지난번에 맞습니다. 강 변호사님께서 소개해준 사안처럼 물리적 폭행이 가미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언어적 집단 따돌림을 수업 시간에 그것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게 약간 놀라운 면이 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건 기록을 보면서 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면서 선생님도 계실 텐데 그리고 그쵸? 시선이 굉장히 집중된 상황이잖아요. 네네. 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설명충, 진지충 이렇게 학생을 놀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특히 이 피해 학생도 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 되었을 텐데 이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비아냥거리고 놀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격이 좀 더 컸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피해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놀림을 지속적으로 당해오다가 견디지 못하고 학교 측에 직접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학교 측에 신고를 하였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나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이 피해 학생이 먼저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 담임 선생님이 그 가해 학생들을 타일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이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를 했고요. 가해 학생 B와 C, D 이 3명의 모든 학생들이 가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학생 C와 D는 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 가해 학생 B는 사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을 하고 사과를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사과를 하지 않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오히려 따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해 학생 B의 부모님이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이 피해 학생이 그런 피해 사실들을 꼼꼼히 기록한 게 오히려 무섭다,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피해 학생 부모님이 이 가해 학생의 부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해 학생 B와 가해 학생 부모는 약간 적반하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적반하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어떤 가해자 B, C, D의 처분에 영향을 끼친 것이 있나요? 네, 이 가해자 B의 경우에는 이제 사과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B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에 따라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그리고 학교에서의 봉사 5일,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이틀 이렇게 처분을 받음으로써 가해자 C와 D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 정도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해자 B와 가해자 B의 부모는 자신들이 좀 더 중한 자신의 그 자녀인 가해자 B가 중한 처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가해 학생 B와 이 B의 부모님들은 취소 심판과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그런 이제 학교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중한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더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그런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겠네요. 네, 법원도 이 가해 학생 B가 실제로 가해 학생 C나 D보다 특별히 더 중한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학생 B의 경위서나 뭐 상담일지 등을 찾아봐도 이 가해 학생 B가 피해 학생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특히 이 가해 학생은 반성하기보다는 좀 피해 학생을 째려보고 무시하거나 저주하는 등 오히려 더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고 뿐만 아니라 이 가해 학생 B의 부모님들도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해 학생 B가 C와 D보다 더 중한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결국
법원도 이런 충분한 가해 학생이 가해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을 경우 더 중한 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만약 그때 이와 같은 학교 폭력 사실에 대해서 피해 학생이 신고를 했는데 가해 학생들이 다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가해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이 사안처럼 이렇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피해자가 오히려 너무나 민감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그 피해 학생의 변호사로서 강 변호사님이 그런 사안에서 피해 학생을 위해서 어떠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오늘 이 사안에서도 네. 이 가해 학생 B가 오히려 나도 당했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맞대응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해 학생이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을 도발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런 도발에 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가해 학생의 가해 행위 이후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네. 좀 꼼꼼히 기록을 한다든지 예. 혹은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혹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들을 좀 충분히 잘 수집을 해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부모들은 사안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이게 보기보다는 덮어놓고 자신들의 그 자녀들의 편을 들려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이렇게 보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가급적이면 받아들이긴 어렵겠지만 그 자녀들의 그런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이게 바라보고 사안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강성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